20 kilometers an hour. He is stopped. He is stopped. We're approaching. Clear the air. Officer hit. Officer hit. Suspects down. We need ambulances here right away. 캐나다 캘거리의 경찰은 집 뒷마당에 누워있는 한 여성의 시신에 대한 충격적인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피해자는 20대 초반이었으며 온몸에 걸쳐 2개 이상의 흉기에 의한 상처를 수차례 입은 채 잔인하게 살해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당일 아침 한 여성의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들렸고 그 후 무기가 발사되는 소리가 들렸다고 증언했습니다. 22살의 나디아 엘딥. 그녀는 내 자매 중 셋째로 태어났으며 활기차고 외향적이며 유머 감각이 뛰어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춤과 노래,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녀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나디아는 원래 레바논 출신이지만 1991년 캐나다로 이주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꿈꾸는 법대생이었고 동시에 메이크업과 패션에 대한 열정도 커서 똑똑하고 다재다능한 여성으로 묘사되어집니다. 그녀는 물담배를 즐겨 피우곤 했는데 물담배는 시샤라고 불리며 물이 찬 파이프로 된 담배입니다. 이것은 중동 문화권에서 인기 있는 담배라고 합니다. 캘거리에는 많은 시샤바가 있는데 나디아는 항상 그곳에서 친구들을 만나곤 했습니다. 2018년 3월 24일 토요일. 그녀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시샤바에서 친구들을 만났지만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디아의 가족들은 그녀에게 여러 번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그녀의 친구들에게 전화도 해보고 그들의 집에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아무도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나디아의 친구 중 한 명이 나디아의 동생 라샤에게 어젯밤 그녀와 함께 시샤바에 있었는데 그녀의 전 남자친구가 갑자기 찾아와 둘이 같이 나갔다는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라샤의 직감은 무언가가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주었죠. 21살의 아담 바하르. 나디아와 아담 두 사람은 2017년에 잠시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이였죠. 나디아의 동생 라샤에 따르면 그들이 사귈 당시 아담은 나디아를 지나치게 통제했고 소유하고 싶어 했으며 그녀에게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누구와 대화해야 하는지까지 간섭하려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후 아담은 다른 마을로 이사했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는 그렇게 끝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아담은 나디아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디아가 있는 시샤바에 나타났고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끊임없이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아담과 함께 밖으로 나갔고 이것이 그녀의 친구가 본 나디아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새벽 4시경 친구는 나디아로부터 걱정스러운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아담이 집에 보내주려 하질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라샤는 아담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라샤와 나디아의 친구 2명은 그날 밤 나디아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그녀가 갔었던 시샤바에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전날 주차해 놓은 장소에 그대로 주차되어 있는 나디아의 차를 발견할 수 있었죠. 차 안에는 나디아의 가방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담의 친구 중 한 명에게 연락해 그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담이 자신의 차를 빌려갔다가 아직까지 반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날 밤부터 자신도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대답했죠. 일행은 아담의 집으로 찾아가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아담의 집에 도착했을 때 수십 대의 경찰차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보였고 라샤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라샤는 나디아가 강도 같은 일에 연루되었다고 생각하며 경찰관 중 한 명에게 다가가 실종된 자매에 대해 이야기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경찰관은 갑자기 나디아에 대한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나디아는 어떻게 생겼나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서 연락을 받은 것이 언제인가요? 문신이 있나요? 피어싱이 있나요? 라샤는 그런 것들을 왜 묻는 것인지 물어봤고
경찰은 살인사건 피해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대답을 했죠. 라샤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나디아를 봐야겠다고 소리쳤습니다. 확인 결과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나디아 엘 딥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40군데 이상의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자상과 총상을 입은 채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나디아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아담은 실종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이자 또 다른 피해자의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모든 수사력은 그를 찾는 데에 집중되었습니다. 경찰은 아담의 이웃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많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웃들은 하나같이 아담은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대답했죠. 아담 바하르는 알제리 출신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웃는 얼굴로 다녔고 친절하며 다정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는 두세 가지의 일을 병행하고 있었지만 힘들다는 불평 한마디 한 적이 없었고 직장에서도 평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담의 어머니에 따르면 그는 10대 시절에도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착한 아들이었지만 2018년 2월부터 무언가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담은 갑자기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에 대해 호소하기 시작했고 4월에 정신질환을 포함한 여러 건의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형태로든 공격성을 보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죠. 경찰 조사 결과 CCTV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카메라에 나디아가 새벽 3시경 아담과 함께 시샤바를 나와 그의 집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찍혔다고 밝혔습니다. 새벽 4시에 그녀는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 아담이 집에 보내주지 않는다고 말했고 나디아와 아담이 타고 있는 차량이 아담의 집 뒤편 골목길로 진입하는 장면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그 후 아담은 자신의 집 뒤편에 차를 세웠고 둘은 차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담은 그녀에게 스킨십을 하려는 듯 다가갔지만 이를 거부당하자 그는 분노한 듯 보였고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나디아의 목에 그대로 꽂아 넣었습니다. 나디아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도 못하고 다시 이 괴물에게 잡혔고 그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미친 듯이 달려들었으며 그곳은 순식간에 피로 얼룩졌습니다. 아담은 나디아의 목을 집중 공격했고 목에만 무려 40회 이상의 자상이 발견되었죠. 그 후 그는 자신의 차량 뒤쪽으로 가서 또 다른 무기를 꺼내왔고 나디아를 향해 2발을 발사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아담이 사건 발생 2주 전인 3월 10일에 이미 이 무기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이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범행이었다는 증거였죠. 사건 당일 아담은 친구의 차를 빌린 후 흉기를 챙긴 뒤 나디아가 자주 가는 시샤바에 찾아갔습니다. 그는 나디아가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바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생각이었던 것이죠. 캘거리 경찰은 아담이 추가 범행을 저지를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공개 수배를 결정했습니다. 아담은 추적당할 수 있는 핸드폰을 버렸고 범행 직후 도주 중에 필요한 돈을 인출한 이후로 어떠한 은행 거래나 카드 사용 기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매일 어머니에게 전화를 내 안부를 묻곤 했는데 그가 사용한 공중전화를 추적해 찾아갔지만 역시 그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4일 후인 3월 29일, 경찰은 아담을 목격했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바로 출동했습니다. 그는 무장하고 있으며 짙은 파란색 차를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오후 5시 15분, 경찰은 아담의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를 발견했고 그 차량을 따라가며 당장 차를 세울 것을 요구했지만 운전자는 이를 거부하고 속도를 냈습니다. 그 후 수십 대의 경찰차와 아담의 고속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추격은 1시간 30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다른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아담이 도로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명의 경찰관이 교차로에 배치되었습니다. 결국 아담의 차량은 경찰이 미리 설치해 놓은 스파이크 벨트로 인해 갓길에 멈춰섰습니다. 경찰들은 마침내 그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무기를 들고 차에서 내려 한쪽 무릎을 꿇고 경찰들을 향해 사격 자세를 취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경찰 차량을 향했습니다. All I saw was his body hanging out of the driver's door and his left arm was swinging. It was just dangling. And I could see the hole in the back of his head and just going all over the side of his patrol car door. 그 후 경찰관들은 일제히 대응 사격을 시작했고 이것은 약 2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경찰들은 용의자를 향해 총 200발을 발사했습니다. Clear the air. Officer hit. Suspects down. We need ambulances here right away. 오후 6시 28분경 아담은 쓰러졌습니다. 부검 결과 아담은 수많은 부상을 입고 숨졌고 치명상은 척추와 목에 입은 부상이었습니다. 알코올이나 약물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한 명의 경찰이 목숨을 잃었고 경찰관 중 다른 한 명 또한 왼쪽 머리 뒤쪽에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도 치료를 받고 무사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팔, 목 등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범죄 기록이 없었고 용의자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그의 범죄 동기는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주장한 것처럼 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던 것일까요? 아니면 나디아의 모든 것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믿었고 때문에 자신이 그녀를 해칠 권리도 있다고 믿은 것일까요? 어느 쪽이건 무고한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가 지옥에서라도 그 대가를 치르길 바랍니다.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